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아주 희한한 쇼킹한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만성적인 비료 부족에 시달렸던 북한이 주민들에게 1인당 무려 2톤의 풀거름을 바치라고 압박하며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매년 부여되는 이른바 풀거름 과제량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나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29일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의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마다 진행되는 풀거름 전투가 올해는 과제량이 1.5톤에서 2톤으로 늘어 주민들의 부담이 커졌다라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어둑어둑해져 집에 돌아오는 주민들이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풀거름 전투란 여름철에 풀을 베어 다음해 농사철까지 썩혀서 거름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비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에서는 한 해 농사 작황을 결정하는 중대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제는 올 상반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풀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1인당 과제량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작년까지 1인당 1.5톤의 풀을 베어오면 됐지만 올해는 1인당 2톤의 풀을 베어와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집에서 더 먼 산과 들녘을 밤늦게까지 헤매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풀거름 전투는 북한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극심한 식량난과 역병의 창궐, 홍수와 같은 자연재난에 북한 당국의 등살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의 고통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 북한이 이런 일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름 지나면 그 추석 오기 전에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조상님들 벌초하러 다니시죠. 그 벌초하면서 사실 우리는 이 기계로 이렇게 벌초를 하고 그래도 힘들다라고 하는데 북한의 집집마다 그런 기계가 있겠습니까? 예초기 없겠죠. 다 낫으로 이렇게 풀을 베어야 될 텐데 그 풀을 2톤이나 베어서 거름으로 만들어서 바쳐야 된다. 이게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중에 하나예요. 야, 이게 무슨 이 21세기에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조선 왕조시대 때도 이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21세기 주민들에게 각종 세금은 고사하고 풀까지 베어서 바쳐라. 아니, 국가가 자신들이 전부 이 국민 전체가 공무원인 이 북한 사회가 그 국민 전체를 고용할 수 없으면 그 회사 접어야죠. 그런데 회사를 유지하면서 국가라는 회사를 유지하면서 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이 회사 사장 김정은 이거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김정은을 지지하고 또 지원하고 흠모하는 자들이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참 정말 미스테리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있을까요? 정말 희한한 일인데 아무튼 북한 주민들이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이야 며칠간 굉장히 많은 비가 우리 지역에 오고 있습니다만은 올봄의 가뭄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풀이 부족한데 2톤이나 1인당 베어서 바쳐라. 야, 이게 도대체 얼마나 힘든 일이 생기겠는가. 불만이 점점 고조되겠죠. 부디 북한 주민들의 이 불만 내재되어 있지만 말고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움직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반도 인근 미군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정말 충격적인 항적이 발견됐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북방 한계선인 NLL을 넘어 황해남도 해주 인근을 정찰한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주한미군 지상군인 제8군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제501 정보여단 소속의 RC-12X 정찰기가 오늘 오전 7시 33분, 그러니까 7월 29일 오전 7시 33분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북한 영내에 진입한 항적이 확인됐습니다. 항공기 ADS-B 정보 조회 결과 미육군 정보사령부 예하의 501 정보여단 소속으로 대북 신호 정보 및 감청 임무를 수행하는 RC-12X 가드레일 정찰기 기체번호는 93-00697 이 기 한 대가 오늘 오전 7시 33분 백령도 인근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북한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소형 터보프롭 여객기인 비치크래프트 킹 시리즈의
각종 임무 장비를 부착한 이 정찰기는 군단급 부대의 작전을 지원하는 정찰기로 주로 적의 통신을 감청하거나 북한 전방 지역의 이상 전파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 미 육군은 전방 전역에 대한 RC-12X 정찰 빈도를 1일 2, 3회 이상으로 늘리며 북한 전연 군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통상 수도권과 강원도 상공을 비행하던 이 RC-12X가 북방 한계선을 넘어간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해주에는 북한 서해함대 예하의 잠수함 부대인 제2전대의 파견대와 수상함 일부 전력이 전진 배치된 곳인데요. 과연 북한 황해도 일대에 어떤 이상 징후가 발생한 것인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정찰기 RC-12X 미 8군 501 정보요단 정찰기예요. 이 정찰기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NLL을 넘어서 해주 앞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제가 없는 것을 이렇게 조작해서 만든 건 아니고 ADS-B 항적 정보에 그렇게 캡처가 되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보니까 NLL을 넘어간 캡처입니다. 화면입니다. NLL을 얼마나 넘어갔는지, 실제로 넘어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항공기가 자신의 위치를 NLL을 넘어 있다라고 송신한 그 사진이에요. 그런데 북한 이 황해남도 같은 경우는 서쪽에 SA-5라고 하는 사거리 250km에 달하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와 미사일 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열병식에서 보여준 S-300으로 판단되는 신형 지대공 미사일 그 사이트는 이 해주 인근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SA-5 그리고 S-300 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사거리 내인데 여기에 미군 정찰기, 그러니까 전투기보다는 훨씬 덩치가 크죠. 그리고 속도는 아주 늦죠. 이런 정찰기가 들어갔다. 이거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고 위험을 감수한 일인데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라서도 이렇게 북한 지역 해주 앞에까지 들어가야 했을 이유는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우리 한국 해병대와 해군을 중심으로 서북 도서 방위사령부를 만들었죠.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겸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서해 NLL 지역은 해병대 사령관이 지상작전 그리고 항공작전, 해상작전 모든 것을 통제를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이 서북 도서 5군데에 대한 작전을 해군과 공군의 전력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작전을 하게 되는데 그 무렵에 북한도 서남 지구 사령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공군 그리고 해군 따로 있죠. 여기 이제 남포에 서해 함대가 있고 이제 해주에도 서해 함대 기지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엮어서 또 북한 사군단이 이 황해도 지역에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엮어서 이제 서남지구 전선사령부를 만들었는데 이 서남지구 전선사령부에서 도대체 어떤 도발 징후가 포착이 되었었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왜 이 미군 정찰기가 NLL을 넘어서 이런 위험천만한 기동을 했을까? 더군다나 이게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이기 때문에 기동성이 빠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도 아주 낮은 저고도로 비행을 해서 들어갔을 수는 있습니다. 북한 SA-5나 S-300 레이더의 탐지 거리보다 탐지 고도보다 훨씬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해서 들어갔을 수 있어요. 프로펠러 비행기이기 때문에 저고도 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어쨌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NLL을 넘어서 이 해주 지역까지 들어가서 과연 무엇을 들으려고 했을 것인가? 그러면은 이 해주에 있는 이런 해군 기지에 대한 감청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해군 기지까지 이 해주 너머까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충분히 이 NLL 남쪽에서도 얼마든지 이 해주 항의 여러 가지 감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서해 지역에서 북한이 중국과 불법 해상 환적을 하고 그 화물선이 쫓기고 하다가 해주로 들어가서 그 해주에서 무엇을 하는지 뭘 내리는지 이걸 듣기 위해서다 또는 보기 위해서다. 그 사실 해주라고 하면은 바로 NLL 북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미군 이 정찰기가 들을 수 있고 또 다른 탐지 자산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주가 아니고 그보다 더 내륙에 있는 뭔가 이 RC-12로는 이 NLL 남쪽에서는 들을 수 없는 뭔가 조금 애매한 지역에서 뭔가 특이 동향이 있었지 않을까.
예를 들면 황해남도 평산 지역의 우라늄 광산에서 뭐 어떤 특이 동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있었을 건 아닌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 기갑 부대들, 기계화 부대들 또는 포병 부대들이 뭔가 이동을 하면서 이 한국에 대한 또 NLL에 대한 서부 오도에 대한 이런 도발 징후를 포착을 하고 그것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 아닐까라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미군 정찰기가 NLL을 넘어서 들어갔다. 사실이 아닌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ADS-B 항적정보상은 넘어갔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갔을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계속 관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뭐 인사 소식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인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주요 고위 직위가 공중에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거점을 점령하는 공중강습과 강제 진입작전 전문가로 채워지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이 부산 등을 통해 UH-60 블랙호크 계열 기동 헬기 수십 대와 MH-53 슈퍼 스텔리온 계열 대형 수송 헬기를 비밀리에 들여온 사실이 저희 정보망에 포착이 된 가운데 주한미군 주요 부대 지휘관들도 관련 헬기 전문가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주한미육군 항공부대인 제2전투항공여단장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특수전과 민사작전 지원으로 경력을 쌓은 아론 마틴 대령으로 교체되었었는데요. 이 아론 마틴 대령의 전임자였던 랜스 K 칼버트 대령이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지원 담당 부사령관으로 영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육군은 2사단 홈페이지의 지휘부 구성 페이지를 지난 14일 교체했는데요. 여기서 전임 이 전투항공여단장으로 있던 칼버트 대령이 지원 담당 부사단장으로 7월 9일자로 취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칼버트 대령은 UH-60 조종사로 군 경력을 쌓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가 미 육군대학 원자력공학 조교수로 근무했던 핵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는 미 육군 특수작전항공사령부에서 근무하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양한 특수전 임무를 수행했고 그 뒤에 10산악사단의 대대장을 거쳐 주한미군 2전투항공여단장으로 부임했는데요. 주한미군이 한반도 지상군 핵심인 2사단의 부사단장을, 그것도 후방지원을 담당하는 부사단장을 특수전 전문가이자 핵 전문가, 헬기 전문가로 보임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 칼버트 대령 한국에 지금 오래 있네요. 2전투항공여단장으로 지휘관 임무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참모보직으로 가는데 2사단 부사단장이 됐어요. 이 2사단은 한미연합사단이죠. 그래서 2사단장은 당연히 이제 미군 투스타가 2사단장을 맡고 한미연합사단이기 때문에 여기의 부사단장은 우리 한국군 원스타가 맡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뭐 작전 또는 이 행정지원, 군수지원 부사단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지원 부사단장을 헬기 전문가 그리고 특수작전 전문가로 이 부사단장을 임명을 하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핵공학 박사라는 겁니다. 핵공학, 이 육군대학에서 핵공학 조교수를 했으니까. 자, 지금 이 한반도에서 가장 핫 이슈는 뭡니까? 바로 북한 핵 아니겠습니까? 그 북한 핵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는 당연히 미 2사단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 특수부대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핵무기를 탈취해오고 탈취해오면 그것을 가지고 관리하고 뭔가 또 어떤 그 처리하고 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뭔가 전문가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전문가, 그 해당 분야의 지휘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이 부사단장 칼버트 대령을 픽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원자 핵공학과 조교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헬기 부대를 쭉 UH-60 조종사였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UH-60 블랙호크, CH-53 슈퍼 스텔리온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지금 반입이 되었고 혹시 미군의 특수작전이 헬기를 통한 저공 침투 특수작전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예상을 제가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사단장을 그런 전문가로 또 데리고 왔다. 미 2사단이 과연 어떤 작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 RC-12X 가드레일 정찰기가 NLL을 넘어갔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왜 그랬을까요? 정말 넘어갔을까요? 그러면 넘어가서 무엇을 듣기 위해서 갔을까요? 북한에 도대체 황해남도 지역에서 북한은 어떤 일을 벌이고 있을까?
계속 탐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